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3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금목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검게 물든다는 뜻입니다. 금목자흑. 서진시대의 학자 부연이 지른 태자 소부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교육 환경을 강조한 글입니다. 부연은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리가 울리면 메아리가 즉시 따르고 형체가 서면 그림자가 반드시 생기듯 주변 환경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본질에 스며든다는 점을 서사적으로 역설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와 미디어, 그리고 곁에 둔 동료들의 가치관이 무의식 중에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결정함을 시사합니다. 나쁜 영향력을 단호히 차단하고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맑은 근원이 되려는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목자흑. 환경이 사람의 성품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 금목자흑.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주변 인물에 따라 그 사람의 습성이나 가치관이 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금목자흑.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사귀고 긍정적인 환경을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금목자흑.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막상막하.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는 뜻입니다. 막상막하.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성어는 특정 고전의 단일한 일화보다는 한자 본연의 뜻이 굳어진 표현입니다. 하지만 삼국지와 같은 정사나 연의에서 그 완벽한 전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하의 패권을 다투던 웅제 조조의 위나라와 최고의 지략가 제갈량이 활약한 총나라의 끝없는 두뇌 싸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각자의 뚜렷한 대의 명분을 품고 전장에서 맞붙은 이 영웅들의 치열한 갈등과 모략전은 어느 한쪽이 결코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없는 팽팽하고 숨막히는 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팽팽한 대립은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이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히 발생하며 우리에게 심리적 성장의 궤적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경쟁자를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닌 나를 발전시키는 거울로 삼고 흔들림 없이 내면의 역량을 다져나가는 굳건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막상막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팽팽한 대결. 막상막하. 실력이 비등하여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두 대상의 가치와 수준이 대등하여 차별을 두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막상막하. 승패에 집착하기보다 서로의 뛰어난 기량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막상막하.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형설지공. 반딧불이와 눈빛으로 이룬 공이라는 뜻입니다. 형설지공. 진서 차윤정과 송강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두 인물의 집념 어린 고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진나라의 차윤은 등불을 켤 기름 조항조차 없을 만큼 가난했으나 여름밤 명주 주머니에 수십 마리의 개똥벌레를 잡아 그 빛으로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동시대의 송강 또한 겨울밤이면 창가에 쌓인 흰 눈이 달빛에 반사되는 희미한 빛의 의지의 추위를 견디며 독서에 매진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그 노력을 인정받아 조정의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환경적 제약이 개인의 열정을 꺾을 수 없음을 시사하며 진정한 성취는 안락함이 아닌 고난 속에서 단련된 의지를 통해 꽃핀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부족함을 불평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려는 묵묵한 정진이야말로 삶의 격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지침이 됩니다. 형설지공. 역경을 딛고 학업에 정진하여 얻은 값진 결실. 형설지공. 가난과 고난 등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배움에 힘써 성공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설지공. 외부 환경의 결핍을 탓하기보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지가 성공의 근원이라는 교훈입니다. 형설지공.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일석이조. 돌 한 개를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일석이조. 본 성어는 동양의 고전에서 직접 유래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속담인 킬 투 버즈 위드 원 스톤이 근대 이후 한자어로 번역되어 정착된 표현입니다. 동양 고전에서는 진서 위지전에 기록된 일거양득이 그 원조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문학에서 처음 등장한 이 비유는
사냥꾼이 돌 하나로 2마리의 새를 잡는 극적인 효율성을 묘사합니다. 이는 적은 노력으로 배의 성과를 내려는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담고 있으며 동양에 유입된 후 일거양득과 의미가 상통하여 대중적인 성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가성비와 전략적 효율성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의 수단에 매몰되지 않고 다각적인 시선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유연한 삶의 태도를 지향할 것을 권합니다. 일석이조. 한 가지 일로 2가지 이득을 얻음. 일석이조. 하나의 행위나 수단을 통해 동시에 2가지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익을 얻는 효율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석이조. 한정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일석이조.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구사일생. 9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1번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구사일생. 출전은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구런의 시집 초사 중 이소편입니다.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던 그의 충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런은 초나라 회왕의 곁에서 간신들의 모함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결백과 애국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 내 마음의 선을 귀하게 여기니 9번 죽을지라도 오히려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읊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구사라는 표현이 훗날 간신히 살아난다는 의미의 일생과 결합하여 오늘날의 성어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극심한 경쟁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거나 위기를 극복하는 숭고한 의지를 시사합니다. 벼랑 끝에 선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결국 기적 같은 삶의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지침을 줍니다. 구사일생.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얻은 생존. 구사일생. 죽을 뻔한 위험한 고비를 여러 차례 겪고 간신히 목숨을 건짐을 의미합니다. 구사일생.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는 교훈입니다. 구사일생.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청출어람.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으나 쪽풀보다 더 푸르다는 뜻입니다. 청출어람. 출전은 중국 전국시대 유교 사상가 순자의 저서인 순자 권학편입니다.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의 서두에 등장합니다. 순자는 학문은 그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푸른 물감이 쪽풀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얼어된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는 본래의 바탕의 교육과 수양이라는 후천적 노력이 더해졌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설명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스승의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정신을 시사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 부단히 학업에 정진하여 자신을 길러낸 환경보다 더 빛나는 존재가 되라는 성장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남. 청출어람. 스승에게 배운 제자가 학문이나 기술면에서 스승의 경지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출어람.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 어제의 나보다 그리고 나를 가르친 토대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청출어람.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유유상종. 같은 부류끼리 서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유유상종. 이 성어는 주역 개사전의 만물은 무리로서 나뉜다는 구절과 전국책 제책의 고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학자 순우곤에게 인재를 천거하라 명하자 그는 하루 만에 7명을 데려왔습니다. 왕이 너무 빠르다며 의아해하자 순우곤은 새는 같은 깃털끼리 날고 짐승은 같은 발자국끼리 걷듯 어진 인재 곁에는 인재가 모이는 법입니다. 라고 답하며 유유상종의 원리를 설파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며 개인의 환경이 사고방식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시사합니다. 훌륭한 스승과 벗을 곁에 두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수양을 통해 그에 걸맞은 그릇을 갖추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임. 유유상종. 성격, 취향, 가치관 또는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고 어울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유유상종.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으므로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유유상종,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만시지탄, 시기가 이미 늦었음을 한탄한다는 뜻입니다. 만시지탄, 이 성어는 삼국지 등 여러 고전에서 맥락을 찾을 수 있으나 특정 고사보다는 유교적 가르침인 효도의 실천 시기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자주 인용되는 성어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통곡하는 모습이나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일이 터진 후에야 대책을 세우며 한탄하는 정치가들의 모습에서 이 성어가 탄생했습니다. 기회는 머물러 있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아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기술 변화나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뒤늦게 대응하다 실패한 뒤 내뱉는 탄식은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합니다. 후회는 늘 늦기 마련이므로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기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즉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시지탄, 때늦은 후회와 탄식. 만시지탄, 어떤 일을 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난 뒤에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만시지탄,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결단하여 실행에 옮겨야 뼈아픈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만시지탄,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입니다. 청고마비, 당나라 시인 도심원의 시와 한서 흉노전에서 유래했습니다. 본래 북방 흉노족의 침입을 경계하던 군사적 긴장감에서 비롯된 성어입니다. 고대 중국의 북방 유목민인 흉노족은 가을이 되어 초원의 말이 살찌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대대적으로 농경 지역을 약탈했습니다. 이에 변방의 장수들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니 변방에 전란이 일어날 조짐이다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즉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위협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안락함에 안주하기보다 상황이 좋을 때 다가올 변화나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풍요를 만끽하되 내면의 힘을 기르고 주변을 살펴 다가올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의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청고마비, 활동하기 좋은 풍요로운 가을. 청고마비, 하늘이 맑고 먹거리가 풍성하여 만물이 결실을 맺는 좋은 계절을 의미합니다. 청고마비, 풍요로움 뒤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고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정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청고마비,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시시비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한다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시비비, 유교의 성선설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순자의 수신편에 등장하며 군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순자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을 지라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는 것을 우라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사물의 본질을 편견 없이 꿰뚫어보는 도덕적 판단력이 인간 성숙의 핵심임을 강조한 서사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고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태도는 갈등 해결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주관적 고집을 내려놓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비로소 개인의 성숙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구축할 수 있다는 지침을 줍니다. 시시비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엄정한 가치 판단. 시시비비,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오직 정의와 사실에 입각하여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시비비,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자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라는 교훈입니다. 시시비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